끈 528.6m가 있는데 이거를 12도막으로 나누고 5도막만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끈은 몇 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인데 12도막 중에 5도막을 썼으니까 몇 도막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 7도막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7도막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한 도막의 길이를 구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7을 곱해주면 7도막의 길이가 나오겠지. 먼저 한 도막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528.6m를 12도막으로 나눴으니까 한 도막의 길이는 528.6 나누기 얼마? 12를 해주면 되겠지. 계산을 하면 44.05가 나오는데 나눗셈은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산 과정 한번 선생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옆에다 할게. 528.6 나누기 12. 5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52에는 4번 들어가지. 48 빼줘. 그럼 얼마? 4가 나오지. 뒤에 8. 또 4번 들어가. 48. 그 다음 여기 소수점 위에 그대로 찍어주고 6은 6대로 그대로 내려주면 되는데 6에는 12가 한 번도 안 들어가지. 이거 0 빼먹는 학생들 간혹 있는데 0 꼭 써줘야 돼. 그 다음 뒤에 0을 내려주면 얼마가 되니? 5번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0을 빼먹어 버리고 44.5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44.5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한 도막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7도막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몇 곱해주면 되겠어? 7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자. 44.05 곱하기 7.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자. 7, 4 얼마? 28. 7, 4, 28. 그리고 7 곱하기 0은 0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릿수 맞추기 위해 7, 5, 35. 그 다음에 쭉 더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안 했네. 얘 소수 2자리. 얘는 소수점 밑에 자릿수 없어. 그러면 나온 답은 소수 2자리가 되어야겠지. 소수 2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소수점 찍어줘야 됩니까? 8과 3 사이 여기에 찍어줘야 되지. 그래서 308.35m가 나오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나눗셈 과정을 보고 네모 하나와 세모 하나에 들어갈 숫자를 구한 뒤 그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모와 세모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나눗셈 식을 이걸 너무 확대를 했더니 약간 좀 번져 보이는데 조금 보기 불편해도 그냥 보세요. 알았지? 계산 과정을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힌트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파란색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라는 소리는 세모에는 네모가 몇 번 들어간다는 거야? 0번 들어간다는 거야. 무슨 의미야 이게? 세모는 네모보다 크기가 어때야 돼? 작다는 소리겠지. 더 작아. 네모가 세모보다 더 크기가 크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세모가 뭐 3이라고 하면 네모가 5 이렇게 들어가야 여기가 0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봅시다. 여기 한 번도 안 들어갔으니까 이 세모가 그대로 밑에 오겠지.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8이 붙어가지고 세모 8이 되는데 여기에는 몇 번 들어가냐면 네모가 4번 들어간대.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세모 8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빼주니까 딱 이제 나누머지 없이 끝이 났네요. 그치? 여기 오는 숫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숫자입니까? 네모와 4를 뭐 해줘야 돼? 곱해준 값을 여기에다 적잖아. 그렇다는 소리는 세모 8이라는 숫자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얘는 네모에다가 4를 곱해준 숫자입니다. 그런데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즉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4단이야 4단. 그치? 4단 중에서 끝자리가 8인 건 뭐가 있습니까? 4 곱하기 2가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4 곱하기 7이 있잖아. 그래서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2 아니면 7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네모가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세모.8 네모를 2라고 생각하면 나누기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0번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와서 곱해주면 2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8이 되겠지. 그래서 0.8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세모가 되는 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수가 세모랑 똑같았잖아. 0이 된다는 소리지. 근데 우리는 네모와 세모는 전부 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모가 2가 아니라 네모가 7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네모가 7이야. 그럼 여기 있는 수도 다 지워지겠지. 자, 먼저 0번 들어가는 거는 아까랑 똑같고 이 자리는 그대로 세모가 올 거야. 그치? 그리고 뒤에 4가 왔잖아. 그치? 7과 4 곱하면 얼마입니까? 28이 되지? 그래서 나머지가 없다라는 소리는 여기 있는 세모랑 2가 똑같다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세모가 얼마? 2가 됩니다. 어때? 세모 자연수 맞지? 네모도 자연수 맞지? 그러면 네모인 7과 세모인 2를 더해주면 9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96.6km를 갈 건데 1리터의 휘발유로 12km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1리터의 가격이 1,600원이라면 96.6km를 가는데 얼마가 드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96.6km 가는데 몇 리터가 드는지부터 여러분이 구해야겠지. 그 다음에 1리터당 1,600원이니 그 구한 값에다가 1,600을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먼저 몇 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봅시다. 1리터로 12km를 갈 수가 있으니까 96.6을 12로 나눈 만큼의 리터가 필요하겠지. 이것도 또 소수 나오고 분수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감을 못 잡던데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1리터로 2km만큼 이동할 수 있어. 근데 10km를 이동하려면 몇 리터가 필요합니까? 이건 쉽지, 그치? 얼마? 5리터 필요하잖아.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0을 2로 나눠주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96.6을 12로 나누면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과정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9에는 12가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0. 그리고 96에는 12가 몇 번 들어가냐면 8번이 들어가네. 이렇게. 자, 그 다음 소수점 그대로 위에다 찍어주고 여기 있는 6 내려주면 되겠네. 6에는 12가 몇 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0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실제로 없지만 0이 있다고 생각하고 0을 내려주면 5번 들어가겠네. 그래서 8.05리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1리터에 얼마라고 했어? 1리터에 1,600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8.05리터는 얼마겠습니까? 1,600과 8.05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곱하면 되지. 곱해 볼게. 자, 1,600 곱하기 8.05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봐볼게. 1,600은 16 곱하기 100 아니야? 맞지? 여기에다가 8.05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곱하기는 계산 순서 상관없이 해도 괜찮지? 그래서 선생님은 1600 곱하기 8.05를 얘랑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두 개만 뒤로 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8.05가 얼마가 됩니까? 805로 바뀌지. 그래서 우리는 805와 16을 곱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805와 16을 곱해서 계산을 할게. 자, 68, 48이고요. 6과 0 곱하면 0인데 자릿수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개 써주고요. 65, 30. 그 다음 8일은 8, 자릿수 맞춰주기 위해 08, 1 곱하기 0은
0, 그리고 1 곱하기 5는 5. 이렇게 계산해서 더해주면 0, 8, 8, 1,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2,880원이 되겠지. 9번 문제입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오각기둥과 삼각뿔이 있습니다. 즉 오각기둥의 한 모서리의 길이와 삼각뿔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거야. 오각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3m라면 삼각뿔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일단 오각기둥의 한 모서리의 길이와 삼각뿔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으니 일단 이 힌트를 통해서 오각기둥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랑 뭐가 똑같아? 삼각뿔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각기둥의 한 모서리를 구하면 그것은 곧 삼각뿔의 한 모서리의 길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삼각뿔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삼각뿔의 모서리는 전체 다 하면 몇 개입니까? 밑면에 3개, 그리고 옆면에도 3개 있어서 총 6개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구한 오각기둥의 한 모서리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6을 해주면 삼각뿔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이 순서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오각기둥에 모서리가 몇 개 있는지 세보자. 밑면에 5개 있고 또 다른 밑면에 5개 있고 높이도 5개 있으니까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의 길이를 합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대? 33m가 나왔어. 그렇다면 모서리 한 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33을 15로 나눠주면 되겠지. 물론 이걸 분수로 15분의 33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소수의 나눗셈 단원이니까 소수의 나눗셈 방법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자, 33 나누기 15지. 3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33에는 2번 들어갑니다. 3이 남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자연수는 일단 소수점 찍어주고 뒤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0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소수점을 찍으면서 위의 자리도 그대로 소수점이 찍어지겠지. 30에는 그리고 2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즉, 한 모서리의 길이는 2.2m입니다. 근데 오각기둥의 모서리 길이랑 뭐가 똑같다고 했어? 오각기둥 한 모서리의 길이랑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삼각뿔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방금 구한 오각기둥의 한 모서리의 길이 2.2m가 삼각뿔에서도 한 모서리의 길이가 2.2m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삼각뿔의 모든 모서리의 수입니다. 삼각기둥은 모서리가 몇 개? 밑면에 3개, 그리고 옆면에 3개에서 총 6개가 있지. 그럼 한번 삼각뿔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해 보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2.2인데 6개가 있어. 계산 한번 해보자. 얘 소수 한 자릿수고 얘는 소수점 밑에 자릿수가 없으니 최종적인 정답은 소수 한 자릿수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계산해 봅시다. 6이 12, 그리고 6이 12. 계산하면 여기다 쓸게. 공간이 없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소수점 밑에 한 자리만 되게 하려면 소수점 어디에다가 찍어줘야 됩니까? 3과 2 사이에 찍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3.2m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둘레가 206m인 원 모양의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둘레에 40개의 깃발을 꽂았다면 깃발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가 될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일단 직선일 때와 원 모양일 때 간격의 개수가 살짝 다르거든. 먼저 직선을 한번 봅시다. 직선을 깃발에다 꽂았다? 뭔가 말이 이상하지, 그치? 깃발을 직선으로 꽂았을 때지. 자, 2개 꽂았어, 이렇게. 그럼 간격 몇 개? 1개 생기지. 자, 그 다음 3개 꽂았어. 그럼 간격 몇 개 생깁니까? 2개가 생깁니다. 4개를 꽂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간격 몇 개? 3개가 생기네요. 그렇다면 깃발을 직선으로 40개를 꽂았다면 간격은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깃발 개수랑 간격 개수랑 비교를 해봐. 깃발 개수랑 간격 개수. 깃발 개수랑 간격 개수. 어때? 깃발이 간격보다 하나가 더 많지. 그렇다면 깃발이 40개면 간격은 그것보다 1개가 더 적은 몇 개? 39개가 되겠네. 이거는 직선일 때입니다. 그럼 원은 과연 뭐가 다른 게 있나? 한번 원을 볼게. 자, 원입니다.
원 주변에 직선 2개 꽂았어. 그럼 간격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사이에 간격 하나, 그리고 또 오른쪽에 간격 2개. 간격이 2개 생기네. 3개 꽂아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깃발 3개. 간격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깃발 개수랑 간격 개수가 어때? 똑같네. 한번 4개 한번 해볼까? 자, 4개 꽂았어. 그럼 간격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 원 모양은 어떻습니까? 간격의 개수와 깃발의 개수가 똑같네. 그럼 이 상태로 깃발이 40개라면 간격도 몇 개 되겠습니까? 40개가 되겠지. 직선일 때랑 원일 때랑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볼 때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막 바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들어봐. 얘 몇 개만 들어보면 규칙이 나와. 직선이 아니라 깃발이 간격의 개수랑 똑같구나. 또는 깃발이 간격의 개수보다 1개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몇 개만 예를 들어서 해봐. 뭐 깃발 2개 또는 깃발 3개 이렇게 작은 수를 예로 들고 하면은 규칙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원 모양 호수에 간격이 몇 개 생긴다는 걸 알았어? 40개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간격 개수 때문에 실수하는 애들 꽤 있거든? 그러니까 주의합시다. 그러면 206m 둘레에 40개의 간격이 있으니까 간격 하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206을 4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6 나누기 40. 일단 2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20에도 한 번도 안 들어가. 206에는 몇 번 들어갑니까? 5개 들어가지. 200 될 겁니다. 6이 남는데 남는다고 끝 하지 말고요. 자연수 뒤에 소수점 붙여주고 0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줍시다. 이렇게. 60에는 40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가지. 소수점을 찍었으니까 똑같이 여기 목 부분에도 소수점을 찍고 1, 40. 그러면 20이 남습니다. 또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뒤에 0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200에는 몇 번 들어갑니까? 5번 들어가지. 그러면 나머지가 없이 끝이 납니다. 즉 간격 하나의 크기는 5.15m라는 소리입니다.